주제였는데 일단 정리된 내용은 친환경 규제 대응 관련 주로 이제 지원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주된 내용은 선박 건조 시에 건조 자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정책 지원인데도 이 금리 변화가 좀 시중 금리에 너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금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이 해운업에 대한 인식이 기간 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출발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건조 자금에 대한 지원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에도 계속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중소형 선사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그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소형 선사의 경우에는 진흥공사를 비롯해서 정책 금융기관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소형 선사를 위한 특별한 그 별도의 지원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중 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정책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제 탈탄소 문제와 관련해서 친환경 연료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 연료유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까 또 잠깐 나왔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 인프라가 문제냐, 수요가 문제냐, 공급이 먼저냐, 이제 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마침 어제 그 BPA 그 송 사장님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부산항에 지금 신항 쪽에 터미널 개발도 하고 뭐 진해 신항도 새로 짓는데 지금 어쨌든 연료유의 변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산항에 이러한 연료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 아직은 고려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없으면 터미널이 커져도 사실 선사들이 벙커링이 안 되는 터미널에 저 부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리된 건 결국 오늘 얘기됐던 모든 주제가 결국 대정부 국회 관련 업무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 관련 협력 강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 가지 이슈가 전부 결국 법과 연결이 돼야 되고 법률이 추진돼야 되고 이런 결론으로 갔기 때문에 대정부와 국회 관련 협력을 좀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해운조선금융이 같이 지금 저희가 조금 부족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 이슈가 등장은 하지만 결국 개별 선사가 대응하기에는 이 주제가 조금 무겁기도 하고 사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운과 조선과 금융이 연계돼서 같이 뭔가 대책을 좀 찾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 오늘 어차피 주관이 해운협회니까 제가 해운협회 쪽에서 이런 큰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TF 활동을 강화해서 이 선사들의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새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사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 해운협회가 이런 큰 주제에 대해서는 좀 선사들을 대표해서 많은 부분에서 좀 활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위원회 분임 토행 결과를 고려해온 신용화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만물류위원회 분임 토행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항만물류위원장이신 SM상선 강호준 대표님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위원회 위원장 SM상선 강호준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안건을 좀 토론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량화수의 친환경 수송 관련해서 영업 진출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는 부분 이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선 북항 재개발에 따른 재개발 추진에 따른 우리 해운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있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KPNI에 대한 경쟁력 강화 추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량 화물 관련 해운법 개정 추진 사안인데요. 이 부분은 대량 화주의 친환경 연료 수송 관련 진입 방지를 위해서 해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했는데, 법안이 이미 1월 22일 날 발의가 된 상태고요. 신정부인 민주당 공약집에도 이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스타트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 법안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회와 해운사가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좀 내부적인 결론이 있었습니다. 변화되는 해운시장 대비를 위해서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수송에 필요한 선사들의 자구책도 좀 필요하다. 기존 필요시 벌크 선사하고 탱크 선사 간의 협업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린 에너지 운송권을 선사가 확보는 하되 공급이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차질로 인해서 이런 운송권을 유지하는데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부산 북항 재개발에 따른 재개발 추진건인데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항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어제 BPA 간담회에서도 나왔는데, 수리에 관해서는 재개발이 확정될 때까지 수리는 가능하도록 했는데, 우선적으로 1년 동안은 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일부 좀 제약 조건은 있지만 BPA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컨테이너 장치장이 이제 북한 쪽에 부족하냐, 이로 인해서 부족하냐,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가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오브가 폐쇄되고 나서 북한 장치장이 폐쇄되는 게 최정되는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하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야적장 장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최신 상황을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의 장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최종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KPNI의 경쟁력 강화 추진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다뤄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KP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금이 확충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박 보험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선주 상호조합법이 개정이 좀 돼야 된다. 그런 큰 취지 하에서 지금 해운협회에서 용역 결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달에 나오는 걸로 협회 쪽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내부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코리아 KPNI가 IG 클럽이나 재팬 PNI만큼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법령적인 제도도 중요하고,
또 회원사들의 협력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협회 적용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부속 논의가 계속하고 또 회원사들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는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만물류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 대략 그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반물류위원회 분임 토의 결과 SM상선 강호준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무위원회 분임 토의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해무위원장이신 KSS 해운 이승우 회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해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KSS 해운의 이승우라고 합니다. 오늘 해무위원회에 참석해 계신 회사는 범주해운, 신성해운, 중앙상선, KTS해운, CPI 메가라인, 태영상선, 하나해운 이렇게 7개의 선사 사장님이시고요. 해양수산부도 선원정책과 유충현 사무관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KMI 황진희 박사님도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시공간적인 제안으로 처분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세 가지를 상정을 했습니다. 외국인 회계사 문제와 해결 방안, 승성근무 예비역제도 개선방, 그다음 해양대학교 글로컬 대학 32 추진 6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외국인 회계사 문제와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선사는 대형선사 대비 낮은 임금을 갖고 있지 언어, 문화, 업무 적용 지원이 미흡하고 또 사전 검증 절차 미흡 등으로 장기 근속 재승선 유인이 부족하다. 외국인 선원 승선 전 업무 적응과 생활, 문화, 소통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로 해양연수원 등 국내 회기 교육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육 시행이 되어야 된다. 외국인 회계사 기술 이민 제도 E5 활용을 통한 장기 승선을 유도해야 된다. 선원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와 직접 결부시켜 생각해야 하기에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기술 이민 제도 E5 관련해서는 승선기간에 대한 체류기간 5년이 인정이 되면 외국인 선원들의 한국 선박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노력해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부 5대2 사업 중 정부 5대2 사업 중 재원이 약 6.5조 정도입니다. 이 중에 선원 양성 5대2 사업을 유치 확보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선원 양성 필리핀 일본에서 해두고 되겠죠. 학교를 설립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지금이라도 기울여야 됩니다. 한국인 회계사 중 핵심 인력에 대한 인프와 정부의 지원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4, 5위의 해양 강국이지만 외국인 선원 양성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단기 방안으로는 해운협회 중심으로 업계 자체적인 승선 전 친숙화 교육 등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 방안으로는 우리 해양연수원 등을 통해서 교육관과 양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신정부의 국방 정책에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 유치 및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 투입이 필요하다. 승선 근무 예비역 확대 관련 애로점은 경무청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승선 근무 예비역에 대한 배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승선 근무 예비역의 실제 이용 인원이 1000명에서 800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800명으로 줄여가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업계 필요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다시 그래서 800명으로 줄이는 움직임을 1000명으로 복원시키는 노력을 검토해야 된다. 국방부 전시 병역자원 활용 계획에 승선 근무 예비역 전시 동원 의무가 부여되도록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병역 정책에는 승선 근무 예비역을 전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과 가지고 법무청이나 국방부로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양대 근로대학 30 추진입니다.
글로컬 대학이 드랍이 된다면 성공하지 못하면 학생이 미달하고 회계 인력 확보 문제 등이 대두되므로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컬 대학 추진을 통해 한국인 회계사에 대한 엘리트화 추진이 필요하다. 예비 지정에서 본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보다 확정적인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하다. 요인즉슨 회원협회 차원에서 매칭 선제 등에 대한 지시 성명 발표를 공식 어나운스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무위원장이신 KSS 해운 이수호 회장님께서 결과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안전위원회 분임 토행 결과 발표 있겠습니다. 화해 보이션 조병호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브오션 조병호입니다. 환경안전위원회 분임 토의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환경안전 이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에 응해주신 우리 분임 토의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연속되는 불확실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올해 4월달에 MEPC 결과를 보면은 탄소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 게 확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로, 산종별 어떤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서플라이 체인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중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유사 쪽에서 어떤 대한 연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제까지 예를 들면 뭐 LNG다, 그다음에 뭐 메탄올이다, 이런 것들을 생산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정부 산업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 공급 로드맵을 좀 물어봐주고, 거기에 따라서 IMO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해야 친환경 선박 발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중요한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친환경 선박들을 이렇게 발주하는 데 있어서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대형선사, 몇몇 대형선사를 빼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작년에 신주 발주된 드라이벌 선박들을 보면은 대개 80% 정도 이상이 컨벤셔널 타입으로 발주됐다는 것, 그런 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KR에서도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재래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유리하다. 물론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되고 있는 그런 선원 부인난 심화,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면은 제일 중요한 선원들의 어떤 질적 향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인난이 심화되면서 우리 선박, 특히 근해를 운항하고 있는 내항선, 그 다음에 연근해 선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그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안전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이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에 따라서 그나마 이제 선언에 대한 복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데 육상 근무자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나 뭐 이런 건 부족한데 계속해서 규제만 강화되다 보니까 공무감독이라든가 안전품질관리자 이런 구인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중처법 관련해 가지고 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승선하러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기존의 공무감독이라든가 안전품질관리 책임자들을 정확하게 안전관리자로 교육을 좀 확대하고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자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런 처벌받을 수 있는 어떤 불필요하게 범법자가 되는 그런 불필요함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상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안전위원회 분임 토론 결과를 파이브오션 조경호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제조사홍보위원회 분임 토론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제조사홍보위원장이신 SK해운 김성희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조사홍보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SK해운의 김성희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위원장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라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냥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텐션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빨리 마무리하고 일정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좀 정책 주제도 아니고 재밌는 주제예요. 그냥 소프트하고 그런 주제라서 12분 저희 주가 조원들이 토론을 해주셨고 12개 토론한 내용을 제가 다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들어가기 전에 현황에 대해서 좀 인식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해운 산업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 정치적인 관심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운업이 해왔던 그런 노력, 결과 이런 거에 비해서 인정되어지는 부분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은 계속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 와닿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좀 약해 보인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해운업과 지금 회기사 아까도 글로벌 대학도 많이 나왔고 회기사의 부인명도 많이 나왔지만 해운업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 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저희 국민들은 해운업 하게 되면 배 타는 거 아니야? 배 타면 고생하는 거 아니야? 회기산업 이코를 해운업이라고 인식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결과가 좀 천천히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회기산업과 해운업을 구분해서 해운업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최근에 이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해운협회 중심으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느낀 거는 우리 정태순 회장님 계시고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 해운업에 대한 인식을 해양으로 인식을 많이 넓혀오면서 저희 의견들을 많이 넓혔다. 이런 거는 그 전에 어떤 아주 큰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500만 해양인을 우리의 오구로 만들자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온 결과가 우리 의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좋은
동행, 호르무즈 해협의 공세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해운업이 물류망이라는 게 확보 안 되면 큰일 나는 게 대한민국이구나. 그래서 외부에서도 우리가 해운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외부적으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의 그 미국의 해양력 재건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은 기회다. 물 들어올 때 물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토의들이 많았고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옛날에는 없던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매체, 그 방식들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옛날보다 훨씬 쉽게 돈을 덜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우리 협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더해서 오늘 나왔던 재밌는 그 토론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앞으로 해운협회 내에서도 이 부분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남모 해운에서 오신 전무님이 계신데 거기서가 빠니보틀이라는 그 유튜버, 유명 여행 유튜버가 남모 해운하고 콜라보가 돼가지고 생선으로 이 해외를 가는 짧은 기간에 생선 경험을 그 브이로그 형태로 찍으면서 했는데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됐고 꽤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서 많이 봤다, 아주 많이 봤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물을 얻은 건데 그런 방식으로 유명 유튜버라든지 그 윈딘이거든요. 돈 들여서 와서 돈 드릴 테니까 해달라 이런 거가 아니고 그 양반들도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많이 찾아내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분야들이 많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런 가성비 좋은 홍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거에 더해서 그런 유튜브 활동이나 우리 선상에 있는 선원들, 우리 해운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쇼폼이나 그런 그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조회수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해운협회에서 연말 시상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이미 협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현실화돼서 우리 해운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그동안 직업 체험이나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그 효과가 좀 약하더라. 그 가보면 뭐 사관복 좀 있고 선장 캡틴 모자 좀 있고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이게 뭐야 이거 심심해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현장에서 들어오는 배도 보고 정말 큰 배구나 이게 이런 것도 직접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항만공사나 항공사하고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항만공사 내에 어떤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어린 학생들을 현장에서 직접 우리의 하는 일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배 사이즈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감동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그런 항만공사나 이런 데하고 해서 전망대 같은 걸 설치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요. 해양소년단이나 기존의 해양박물관 이런 거는 지금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V 기존 플랫폼을 좀 이용하는 거는 뉴키즈 놀면 뭐하냐 이런 유명 방송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사, 회기사, 우리 선사의 여러 직원들이 그 다이나믹한 얘기들을 그렇게 직접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전에 어떤 그 선장, 조선사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적이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해가지고 다른 정말 우리도 하는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 회기사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해운도 보면 다이나믹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융을 한다든지 차트링을 한다든지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좀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홍보하게 되면 해운업이구나 이런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대상 교육은 우리가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요즘은 취업 못하거나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 대학교 해양대학교라는데 그래서 일반 대학생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